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글은요. 나연구소 대표이시자 한국자서전협회장이신 우경아 작가의 일찍 하늘의 별이 되다 중 일부입니다. 아, 네. 그 글이 참 인상 깊었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뭐랄까 서먹했다고 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인 경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얻게 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시작이 아빠와 나는 정이 많지 않았다. 아, 이 고백부터가 굉장히 좀 강렬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라던가 또 예기치 못한 이별, 그리고 그 후에 오는 변화들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계신 당신의 삶 속에도 좀 비슷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이 글을 보면 특히 그 당시 문화적 배경 때문에 감정 표현이 좀 쉽지 않았던 거. 아버지를 그냥 어렵고 불편한 존재로만 여겼던 아들의 시선이 잘 드러나거든요. 안동? 유교적 배경?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의 권위가 좀 중요시되고 또 부자 간에 이렇게 살갑게 감정 표현하는 게 좀 드물었던 뭐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마음속으로는 친구 같은 아버지를 그렸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고요. 아, 그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저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 사람들이 막 북적이는 집안 잔치였는데 거기서 장구채를 모른다고 아버지한테 맞았다는 그 기억이요. 아, 네. 그 장면? 그 일 때문에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렸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벽이 생겼을까 싶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밖에서는 또 엄청 사람 좋고 친구 많은 분이셨다고 하잖아요. 집 안방은 늘 동네 아저씨들 와서 화투치고 담배 연기 자욱하고 그런 묘사를 보면 아들이 느꼈을 거리감이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밖에서의 모습이랑 집에서의 모습, 그 사이에 간극이 있었던 거네요. 네. 어쩌면 뭐 소통 방식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당시 많은 가정들이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관계의 벽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20살,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죠. 네. 평소에는 건강하셨다고 했는데 위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것도 발견하고 채 1년도 안 돼서 48,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작가님은 뭐 안동 특유의 좀 맵고 짠 식습관이나 술, 담배 이런 걸 원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갑작스런 이별이라는 게 참 준비할 시간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병상에서 본 아버지 마지막 모습 떠올리는 부분이 특히 좀 아프게 다가왔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 빠져서 모자 쓰시고 얼굴은 검게 변해 있고 네. 그 모습이 20살 청년에게는 너무 낯설고 불편하고 심지어 좀 무섭기까지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쓰셨죠. 그래서 어색하게 그냥 있다가 병실을 나왔다. 아버지 손 한 번 못 잡아드리고 또 옆에 계신 어머니 위로 한마디 못 건넨 거. 이게 평생 후회로 남는다고. 그 장면 읽는데 정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20살이면 사실 아직 뭐 완전한 어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나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을 딱 마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례식 때도 처음 상주 역할을 맡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웠고 다들 슬퍼하는데 혼자 좀 당황스러웠다는 그런 고백도 있었고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작가님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뭐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좀 희미해졌지만 그 20년이라는 짧은 인연에 대한 아쉬움, 이건 여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도 크다고. 44세 홀로 되셔서 삼남매를 정말 억척같이 키워내셨는데 그때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그냥 슬픔이나 후회로만 남은 건 아니라는 점이 또 중요해요. 맞아요. 작가님이 모든 일에는 음과 양이 있듯이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의 부재가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감이나 독립성을 길러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그 힘들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쏘가리. 그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는 힘, 그러니까 공감 능력으로 이어졌다는 거?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죄가 깊으면 은혜도 깊다는 말도 인용하셨죠. 개인적인 고통이나 상실의 경험이 어떻게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봐도요, 자신의 깊은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유일한 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실의 아픔이 내면의 성숙이나 타인과의 연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님은 결국 아쉬움 속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글을 마무리하시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경화 작가의 글을 통해서 표현되지 못한 감정에 남기는 긴 그림자, 또 갑작스런 상실이 가져오는 후회와 성찰,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어려움이 어떻게 공감 능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갔습니다. 네, 아버지와의 그 서먹했던 관계,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솔직한 고백들이 참 마음에 많이 남는 글이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을까요? 혹시 당신의 관계 속에서도 표현하지 못해서 아쉬움으로 남은 감정은 없는지, 또는 힘든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작가는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력의 바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깊은 공감이라는 건 반드시 그런 개인적인 고통이나 상실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다가가는 또 다른 길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